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멤버 게시판에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그 무인 카페 사진을 하나 올렸잖아요. 그 뭐냐면 바리스타가 없이 오로지 로봇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6 degree of freedom 로봇 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장에서 쓰이는 사람 팔처럼 생긴, 그래서 육자유도로 움직이는 로봇 팔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 손가락처럼 이제 집을 수도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이 있거든요. 그게 표준화된 로봇 팔로 팝니다. 가격은 제가 대충 가격은 이제 그런 거를 완제품으로 사면 1억 원 정도가 들거든요. 한국 돈으로 1억 원. 근데 사실 그게 모터랑 컨트롤러랑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원가는 얼마 안 해요. 제가 알기로 그 100만 원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본인이 로봇 컨트롤에 대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이 6 degree of freedom 육자유도 그 로봇 파일 같은 거는 인터넷에 소스가 널렸어요. 그런 거 다운 받아가지고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개발보드 사가지고 본인이 만들면 돼요. 뭐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면 좀 약하니까 이제 간단한 부품들은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중에 별로 안 가해지는 로봇의 이제 표면 같은 거는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코어 재질 같은 거는 이제 쇠파이프 같은 거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100만 원 언저리로 로봇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공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로봇 카페를 하고 싶으면 로봇판 한 대당 1억 원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거품이 있는 거죠. 사실 알면 별거 아닌데 다 오픈소스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공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1억 원을 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요거 가지고 스타트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 친구랑 친구 중에 그 한인 친구 중에 그 자기네 그 형이 한국에서 떡볶이 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 떡볶이.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집 할 때 그게 다 인건비라 그러더라고요. 떡 싸가지고 고추장에다 풀고 끓여가지고 다 인건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떡 투하하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릇에 담는 거, 요것을 이제 제가 이 로봇팔로 한번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런 떡볶이 분식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무인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여행을 가는데 한국에 그런 떡볶이 집이 정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이제 6 degree of freedom 로봇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 밥솥 있잖아, 밥솥을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투하를 하면은 그 알아서 이제 고추장을 위해서 뿌리고 알아서 이 밥솥이 혼자 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떡볶이가 다 되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되는 그런 건데, 이미 그렇게 해서 성공을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카페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인 카페를. 한국에 최근에 제가 놀러 갔는데 강원도에 리조트에 놀러 갔는데 그 리조트에 이미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샌프란시스코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동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동화 로봇이 이제 사실 완제품 살려면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발 도구, 서버 모터나 개발 보드,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로 본인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쌉니다. 그렇게 스타트업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댓글 다신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무인 카페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은 아직 사람 바리스타가 더 싸서
로봇 카페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1,300원에서 1,800원 하는 카페가 6개씩 경쟁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 지금 지난달에 한국에 한국 여행 갔는데 와이프랑 어디 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까운 카페에 그냥 검색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인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와이프랑 아메리카노 두 잔을 시켜서 3,000원 내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와 진짜 싸다. 미국이면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아메리카노 한 잔에 3.5달러나 4달러 정도 할 텐데 1,500원에 팔다니 진짜 이렇게 해서 남나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한국에서 차를 주차를 했었거든요. 주차비까지, 한국은 그 주차 도장 찍어주잖아요. 주차비까지 포함해서 아메리카노에 두 잔에, 그러니까 한 잔에 1,500원씩 먹었다는 게, 와 한국이 정말 인건비가 싸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진짜 실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싼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동화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제 최근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집에 화장실 변기, 그 앵글 밸브라고 하죠. 화장실 변기에 그 수조에 물을 집어넣는 밸브가 터졌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배관공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거 굉장히 심플한 작업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메인 수도 밸브를 잠그고 렌치 같은 걸로 부서진 밸브를 뜯은 다음에 새 밸브를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선에다가 그 하얀 테이프 있잖아, 방수 테이프, 그거 적당히 감아주고 그냥 끼워주고 잠궈주면 끝이에요. 물론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약간 물이 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렌치로 잘 조이면 되겠죠. 물 새면 더 조이고. 간단한 건데 이거 해주고 미국에서는 500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500불.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그 예전에 그 알던 그 분 있거든요. 한국에서 집수리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변기 물 세면 얼마 정도에 고쳐주냐.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 인건비 많이 올라서요, 한 10만 원은 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 10만 원 대 60만 원, 6배 차이가 납니다. 기술자 인건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자동화할 수 있는 요소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건비가 비싼 나라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스타트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솔직히 제가 하는 방송에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구독자 중에 스타트업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베껴가지고 내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한번 제 스타트업을 차렸다가 이윤이 썩 나지 않아서 폐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폐업을 하더라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 마케팅을 잘 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또 깨달았고, 사업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인생 두 번째 스타트업을 구상 중인데, 회사를 관두지 않을 겁니다. 막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뭐 대기업 관두고 자기 스타트업 차렸는데 뭐 대박 나가지고 대기업 다니던 연봉의 10배 벌었더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이제 신문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레어한 케이스예요. 스타트업 차린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오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99%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차리고 나서 1년 안에 다 망합니다. 망한다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아이디어 대비 이윤을 못 뽑아서 폐업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일만 하고 연구만 하는 거랑 이제 물건을 팔아 제끼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스타트업을 실패를 해보고 이제 두 번째 스타트업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절대 관두지 않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차려볼 생각입니다. 사실 명실상부하게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의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만약에 스타트업을 차리게 되면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과 실상이 꼭 맞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맞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타트업에 도전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스타트업 맞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다시 이제 세워볼 생각이에요. 세워볼 생각인데 이제 처음 스타트업을 망해놓고 제가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 스타트업은 이윤을 반드시 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자동화, 그래서 인건비를 확 줄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 기술은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이 유튜브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유튜브 처음 만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이거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고 그럴 거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구독자 1000명 넘기는데 1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하자마자 막 한 달 만에 떡상이란 걸 해가지고 막 구독자 10만 명 찍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를 잘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선풍적인 어떤 그런 인기를 끄는데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좀 나쁜 말 하면 남을 낚는데 선수들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되게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채널은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 썸네일 이렇게 막 클릭 유도하게 막 나쁜 짓 하는 거. 그쵸, 어그로를 제가 잘 안 끌잖아요. 저는 어그로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길 가다가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을 봤어요. 그러면 그 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썸네일을 이어야겠죠. 길 가다 유명 연예인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진실한 어떤 썸네일이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썸네일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길 가다 마주친 그녀와의 그런 불같은 짜릿한 기억 이렇게 하고 딱 이상한 야릇한 딱 그런 그림 딱 붙여놓으면은 조회수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정직하고 그런 나쁜 짓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방송인으로서 자질은 없는 거예요. 자질은 없지만 이 개인 방송이라는 걸 하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홍보 잘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건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던 애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거의 막 꼴등 아니면 꼴등에서 한 4-5번 했던 애가 있어요. 친구 중에. 근데 걔가 지금 미국에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걔가 이제 각종 이제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뭘 하고 있냐면 막 그런 한국 케이팝 스타들의 앨범이나 포스터, 티셔츠 뭐 이런 거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셜 미디어 되게 잘 쓰는 거예요. 유명한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계정 만들어 놓고 그 케이팝 그룹들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이제 자기가 파는 그런 기념품, 케이팝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팔고, 계정이 되게 많아요. SNS 계정이. 그렇게 해서 되게 잘 팔아 제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동안 쟤는 저런 걸로 돈 버는 걸로 굉장히 강한 스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한 10년 후에 저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걔가. 그러니까 내가 박사과정 때 공부만 했구나. 세상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딴짓거리 한 애들은 그쪽으로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 별명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 나이트 삐끼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맨날 걔를 야 삐끼 맨날 그랬어요. 나이트 삐끼, 너 나이트 삐끼 하면 잘하겠다. 왜냐면 그런 이렇게 사람들 끌어오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축제 하면은 막 옆 학교 애들 막 여자애들 다 데려오고 뭐 그런 인간이었는데, 공부는 못하는데 그 사람을 끄는 그런 선풍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 라는 거를 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개인 방송하면서. 그래서 스타트업을 다시 차릴 때는 홍보를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전략이 이미 좀 있거든요. 이번엔 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타트업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보여드릴 수 없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거 보고 베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베껴가지고 이제 바로 경쟁 상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기업을 만드는 법, 뭐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영어로 치면은, 영어로 이제 How to make a startup in Silicon Valley 하면은 이미 미국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영상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뭐 스타트업 만드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고, 만든다 해도 인터넷에 잘 안 올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스타트업 준비가 되면은 한번 또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제 달아주신 댓글 때문에 저도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좀 주저리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